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재개발사업구역에서의 피해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프리미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이렇게 표기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프리미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프리미엄 형성에 반영되는 요소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지 예를 들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본문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가 5억이나 6억이 붙는다면 조합원님들은 대단히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P가 5억, 6억이 붙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 아닙니까? 아닙니다. 만약 청렴하고 양심적이고 소통 능력이 뛰어난 유능한 조합 집행부와 그 조합원님들이 깨어있는 그런 조합이라면 그런 것을 현실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지 그 이유까지도 잠시 후에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에 관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면 정리하고 먼저 프리미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방금 전에 예고 드렸던 대로 프리미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추가되는 미래 가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추가되는 미래 가치냐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 그 답변은 감정평가액에 추가되는 미래 가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매가라는 것은요, 감정평가액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앞으로 추가될 미래 가치인 프리미엄이 합쳐져서 이루어진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는데 어려움은 전혀 없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달리 말을 하자면 프리미엄이라는 것은요, 거래되는 매매가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값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정평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으로 불리는 것이죠. 종전자산평가액은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이루어지는 종전자산평가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서 종전자산평가에 관하여 재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정리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이 내용을 여러 차례 다루어 본 적 있기 때문에 재정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 등의 정비 사업에서는 여러 가지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종전자산평가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이루어지는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자산평가는 종후자산평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조합원 분양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는요, 일반 분양가와 반드시 구별해야만 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 시행계획인가 이후의 감정평가 가운데 있어서도 나머지 부분들은 잠시 접어두고요. 우리들이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 해두도록 하죠. 자,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인가 이후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자산 평가가 종전 자산 평가와 종후 자산 평가입니다. 어때요? 서로 대비되는 용어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 등의 정비 사업은요, 헌집을 허물고 새 집으로 바꾸어주는 것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그 자산 평가는 먼저 헌집에 대한 자산 평가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걸 그 전에 가졌던, 그걸 종전이라 그러죠. 그 전에 가졌던 자산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종전 자산 평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새 집으로 지어서 그에 대한 자산 평가를 하는 것은 그 후에 그걸 종후라 그러죠. 이루어지는 자산 평가이기 때문에 종후 자산 평가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종후 자산 평가는요, 분양을 할 예정인 그런 자산, 새로 아파트나 상가를 지어서 분양할 예정인 자산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분양 예정 자산 평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에 기초하여서 조합원 분양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평가 과정을 거친 후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관련 법령 규정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인가 이후에 일반 분양 가격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공동주택이나 상가 등에 대하여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부동산이라는 것이요,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였을 때, 이만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일반 분양 가격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이러한 일반 분양 가격과 조합원 분양가는 차이를 보이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차이가 프리미엄 형성에 반영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일반 분양 가격 평가를 한 이후에 공사 기간이 주어질 거고요. 공사 기간 요즘은 되게 길게 잡습니다. 통상적으로 40개월 이상을 잡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한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입주 시점에 있어서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그 차이 또한 프리미엄 형성에 반영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조합원들은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그 혜택에 대한 산정된 금액 또한 프리미엄 형성에 반영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럼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일반 분양 가격과 조합원 분양가의 차이. 다른 하나는 입주 시점에서의 거래 금액과 일반 분양가와의 차이. 그리고 세 번째, 조합원들에게 부여되는 혜택이라는 것이 프리미엄을 형성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방금 전에 예고해 드렸던 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형성에 반영되는 요소 3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의 차이, 2번 입주 시점에서의 거래 시세와 일반 분양가의 차이, 3번 조합원에게 부여되는 다양한 혜택, 대표적인 5가지, 물론 다른 추가적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 5가지 제시하였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금액까지 제시해두고 있습니다. 예, 이 예는 말입니다. 이 자료는 대연 3구역과 대연 3구역의 경우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1,080만 원이었죠. 문현 3구역의 경우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1,100만 원이었습니다. 의 관련 자료를 기초로 하여서 타구역 자료, 문현 3구역과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야 1구역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 타구역 자료를 참고하여서 보정한 자료입니다. 마음대로 만든 가상의 자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대연 3구역의 일반 분양가는 평당 2,3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에서요, 이 조합원께서 34평형의 84A 타입을 분양 신청한 경우를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가상의 예를 들어본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반 분양가가 평당 2,300만 원, 조합원 분양가가 평당 1,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 차이가 프리미엄 형성에 반영되는 첫 번째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본다면은 1분가라는 것은요, 2,300만 원 녹색으로 동일시켜 두었습니다. 2,300만 원 곱하기 34평형이기 때문에 그 결과 도출되는 금액이 7억 8,2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분가는요, 조합원 분양가를 평당 1,100만 원이라고 하였을 때 34평형이기 때문에 그 결과 도출되는 금액은 3억 7,4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1분가에서 조분가를 뺀 결과 4억 800만 원이라는 4억 8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때? 여기까지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겠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입주 시점에서의 거래 시세가 평당 2,5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이것과 일반 분양가의 차이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500만 원 곱하기 34평형이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서의 거래 시세는 8억 5천만 원이 되는 것으로 도출됩니다. 여기에다가 1분가인 7억 8,200만 원을 뺀 그 결과값은 6,8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합원에게 부여되는 혜택, 대표적인 5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례율에 따른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이 구역의 경우 비례율이
150%인 것으로 가정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대연 3구역은 비례율 150% 달성을 반드시 하겠다라고 공언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비례율이 105%, 110%인 시기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의 차이가 이만큼 크게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입니다. 즉 105%, 110% 비례율을 형성하던 그런 시기에는 말입니다.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 분양가가 고작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 더 비쌀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비례율이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2배가 넘습니다.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럼 이런 시기에 있어서 비례율 150% 달성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합원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2억이 나온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례율이 150%이기 때문에 곱하기 1.5를 하였을 경우 이분의 권리가액은 3억 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분의 경우에 누리는 비례율에 따른 혜택은요, 권리가액 3억 원 빼기 감정평가액 2억 원 하여서 그 결과 1억 원이 도출될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이분께서는요, 조분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분담금에 7,400만 원이 있다는 것은 감안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조분가 3억 7,400만 원에서 권리가액 3억 원을 뺀 그것이 분담금이 되겠죠. 자, 이쯤 해두겠습니다. 부담스러우면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자, 조합원에게 부여되는 혜택 두 번째, 이주비가 있습니다. 이주비는 기본 이주비와 추가 이주비로 구성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있어서 추가 이주비는 유이자이기 때문에 잠시 접어두도록 하고요. 무이자 이주비인 기본 이주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무이자 이주비인 기본 이주비는 감정평가액의 60%입니다. 물론 조정 대상 지역에서의 기본 이주비는 감정평가액의 50%입니다. 이쯤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이분께서 감정평가액 2억 원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분은 기본 이주비 60%를 받을 경우 곱하기 0.6에서 1.2억 즉 1억 2천만 원이라는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그리고 이 조합의 경우, 즉 자료를 보정한 이 조합의 경우입니다. 이사비가 30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대연 3구역의 이사비 300만 원, 문현 3구역 이사비는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구역에서 이사비는 1,0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 자료도 대단히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혜택으로서 확장비 및 무상 옵션을 들었습니다. 전자제품 등속의 가전제품 등속을 무상으로 주는 옵션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4천만 원인 것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에게 부여되는 혜택 마지막 것으로서 선호하는
동호수 배정을 제시하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로얄동, 로얄청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RR이라고 많이 표시를 하죠.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라고 합시다. RR이 다른 동호수에 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100만 원 곱하기 34평형 하였을 때 3,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도출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표시되어 있는 보라색으로 적혀 있는 금액이 전부 다 그 결과 값들입니다. 이 금액들을 합산한 합계액은 바로 7억 7,3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7억 7,300만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러한 구역이라면요, 그 피가 5억, 6억이 되는 경우라면은 투자자가 줄을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충분히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건 말입니다. 만약 조합집행부가 청렴하고 어려운 것 아니죠. 양심적이고 이 또한 어려운 것 아닙니다. 소통 능력 어려운 것 아닙니다. 있는 대로 밝히만 주면 됩니다. 이러한 것이 뛰어나고 그리고 유능하다면은 모르면은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유능하다면은 그리고 조합원님들이 깨어 있다면은 조합원님들이 조합집행부의 것을 추진하는 것을 잘 지켜보고 있다가 잘하면 박수 쳐드리고 격려해드리고 그리고 잘못할 경우에 있어서는 질책하고 책임을 추궁하고 함으로써요. 깨어있는 그런 조합원님들이 있는 조합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을 현실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동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한 조합이 추진하는 구역이라면 피가 5억 아니 6억이라도 투자자가 줄을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합 집행부도 중요하지만은 조합원님들도 정말 중요하다. 껴 있어야 한다. 잘 보고 있다가 잘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조합 집행부가 잘하고 계신다면은 박수 쳐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칭찬해드리고 적극 지지하여야 할 것이고요.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질책도 하고 책임 추궁도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 만남은 이쯤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